균열의 시작. 박은주는 카페 마감 정리를 하며 벽시계를 확인했다. 10시 30분. 또다시 민수는 늦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닦는 손길이 거칠어졌다. 결혼 12년 동안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처음엔 승진 준비라고 했다. 다음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제는 설명조차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오늘도 늦어. 회식이 있어서. 목소리가 건조했다. 은주가 물었다. 몇 시에 들어와? 민수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전화가 끊겼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엔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걸었다. 언제부터 자신들은 저런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 지호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은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일이 많대. 너도 이제 자야지. 지호가 연필을 내려놓았다.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왜 맨날 싸워요? 은주의 가슴이 뜨끔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싸운 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은주가 거실로 나갔다. 이렇게 늦게까지 회식이야. 민수가 넥타이를 풀며 중얼거렸다. 왜 또 잔소리야? 피곤해 죽겠는데. 은주가 다가섰다. 핸드폰 좀 봐도 될까? 민수의 움직임이 멈췄다. 뭐하러?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주가 떨리는 손을 감췄다. 그냥 요즘 내가 달라진 것 같아서. 민수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예민한 거지. 맨날 의심하고 추궁하고.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은주가 한 발 더 다가섰다. 그럼 보여줘.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 민수가 벌컥 화를 냈다. 미쳤어. 부부 사이에 무슨 감시야. 내가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그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은주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삼켰다. 무언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균열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인사도 없이. 식탁엔 커피 한 잔도 마시지 않은 흔적만 남았다. 은주는 민수가 두고 간 셔츠를 집어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났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일찍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답은 오지 않았다. 읽음 표시만 떴다. 은주는 카페로 출근하며 결심했다. 더는 이런 불안 속에 살 수 없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마주해야 한다고. 낯선 흔적. 토요일 오후 민수가 골프를 나간 사이 은주는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엔 늘 들고 다니던 가방이었다. 망설이다 열어봤다. 회계 서류들 사이에 연분홍색 봉투가 끼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꺼내 편지를 펼쳤다. 민수 씨 어제 함께한 시간이 꿈만 같아요. 우리의 미래를 믿어요. 당신이 약속한 그날을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소라가. 글씨체는 둥글고 예뻤다. 문장마다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은주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밀려왔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일주일 전. 그날 민수는 야근이라고 했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민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2명 코스 요리. 와인 2병. 18만 원. 그날 밤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이다. 은주는 황급히 편지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엄마 왜 그래요? 눈이 빨개요. 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주가 억지로 웃었다.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배고프지. 뭐 먹을래?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라. 그 이름이 칼처럼 박혔다. 밤 9시 민수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골프 어땠어? 은주가 물었다. 그럭저럭. 피곤하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은주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12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그녀를 속였을까? 민수야, 우리 대화 좀 할까?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가 시선도 주지 않고 답했다. 피곤해. 내일 하자. 은주가 리모컨을 가져와 텔레비전을 껐다.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민수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봤다. 왜 이래? 또 무슨 불만이야? 은주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소라가 누구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무슨 소리야? 모르는 사람인데. 민수가 시선을 피했다. 은주가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럼 이건 뭐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편지를 낚아채려 했지만 은주가 뒤로 물러섰다. 내 가방을 뒤진 거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은주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게 중요해. 넌 바람을 피운 거잖아.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람이 아니야. 그냥 만난 것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 은주가 소리쳤다. 사랑한다고 했잖아. 미래를 약속했잖아. 민수가 머리를 쥐어짜며 앉았다. 그래 만났어. 하지만 아직 결정한 건 없어. 은주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결정이라니. 무슨 결정?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우리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서로 할 말도 없고 감정도 없잖아. 그 말이 은주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마주한 이름. 은주는 스마트폰으로 한소라를 검색했다. 강남구 청담동 소라 헤어살롱 원장. 인스타그램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한 달 전 사진. 누군가와 찍은 와인 잔 2개. 캡션에는 특별한 사람과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날도 민수는 야근이었다. 은주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더는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청담동 미용실은 건물 3층 전체를 쓰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약하셨나요? 은주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한소라 원장님 계신가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께 무슨 일이신지.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요. 꼭 만나야 해요. 잠시 후 안쪽 사무실에서 여자가 나왔다. 늘씬한 키갈색 웨이브 머리, 완벽한 메이크업. 32이라기엔 어려 보였다. 무슨 일이시죠? 소라가 물었다. 은주가 숨을 고르며 답했다. 저는 강민수 씨 아내입니다.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아, 그러시군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넓고 세련됐다. 소라가 커피를 권했지만 은주는 거절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제 남편과 무슨 사이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라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 민수 씨가 말 안 했나요? 저희 사귀고 있어요. 그 말이 귀를 때렸다. 은주가 주먹을 꽉 쥐었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요. 소라가 어깨를 으쓱했다. 알았죠. 하지만 민수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은주가 반박하려 했지만 소라가 말을 끊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민수 씨가 다 얘기했어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는 부부라고.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관계라고.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건 민수 씨 일방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소라가 휴지를 건넸다. 동정심 어린 표정이 더 모욕적이었다. 노력한다고 사랑이 유지되나요? 민수 씨는 저와 있을 때 행복해해요. 진짜 자신을 찾았다고 하죠. 은주가 벌떡 일어섰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도 떳떳한가요? 소라도 일어섰다.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가 파괴한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진 걸 민수 씨가 떠난 거죠. 현실을 인정하세요. 은주가 가방을 움켜쥐었다. 아들이 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 아빠를 빼앗는 거예요. 소라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민수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그냥 사랑할 뿐이죠. 새로운 삶을 함께 꿈꾸고 있어요. 은주가 문 앞에서 돌아섰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남의 불행 위에 쌓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해요. 소라가 비웃듯 말했다. 그건 두고 봐야겠네요. 참고로 민수 씨는 오늘 밤도 저와 약속이 있어요. 은주는 더 듣지 않고 미용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너졌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소라의 말이 일부분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정말 그들의 결혼은 이미 끝난 것일까?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오늘도 늦는다는 메시지였다. 무너진 신뢰.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호는 이미 잠들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셔츠 단추가 흐트러져 있었다. 소라를 만나고 왔구나. 은주가 차분하게 말했다. 민수가 멈칫했다. 무슨 소리야? 오늘 미용실에 갔어. 한소라 원장을 만났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왜 거기까지? 은주가 일어섰다. 왜긴 왜야?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가만히 있으란 거야.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어? 그냥 만나는 것뿐이라고 했잖아. 은주가 코웃음을 쳤다. 만나는 것뿐이라고. 사랑한다고 편지 쓰고 미래를 약속하는 게.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래, 좋아. 인정해. 소라를 사랑해. 만족해. 그 말이 은주의 가슴을 찢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 우리 12년을 함께 살았어. 민수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12년이 뭐. 감옥 같은 12년이었어. 내가 날 올감했어.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내가 널 올감했다고. 민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래, 맨날 잔소리하고 의심하고. 집에 들어오기 싫었어. 내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웠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결혼했어? 왜 아이를 낳았어?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젊어서 실수한 거지. 너무 일찍 결혼했어.
그때 내가 임신했잖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은주의 다리가 풀렸다. 실수라니. 우리 결혼이 실수였다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난 소라와 새 출발하고 싶어.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지호가 눈물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빠, 엄마 왜 싸워요? 무서워요. 은주가 황급히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어른들 얘기하는 거야. 지호가 민수를 올려다봤다. 아빠, 엄마 버리고 갈 거예요. 민수가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피했다. 아빠는 잠시 일 때문에 바쁜 거야. 지호가 울면서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다고 친구들이 다 알아요. 은주가 아이를 꽉 안았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애들이 어떻게? 은주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대놓고 다니는데 모를 리가 있나? 민수가 주먹을 떨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따뜻했다면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겠어. 은주가 지호를 아는 채 일어섰다. 그만해. 더는 내 합리화를 듣고 싶지 않아. 민수가 소리쳤다. 합리화가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문제야. 차갑고 재미없고 매력 없는 내가. 그 순간 지호가 아빠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때렸다. 아빠 나빠. 엄마 괴롭히지 마. 민수가 아이를 밀쳤다. 지호가 바닥에 넘어졌다. 은주가 비명을 질렀다. 미쳤어. 애한테 무슨 짓이야. 민수도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했다.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았다. 애가 먼저 때렸잖아. 은주가 지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나갈게. 이런 아빠 밑에서 애를 키울 수 없어. 민수가 코웃음 쳤다. 나가든 말든 마음대로 해. 어차피 끝난 사이인데. 법의 문턱. 다음 날 은주는 친구 최다혜를 만났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다혜는 은주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은주의 얼굴은 밤새 운 탓에 퉁퉁 부어 있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전화 받고 놀랐어.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수의 외도, 한소라와의 만남, 어젯밤의 싸움까지. 다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미친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까지 때리다니. 은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지호 때문이라도. 다혜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일단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자. 우리 사무소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야. 1시간 후 은주는 법률사무소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정유진 변호사는 40대 여성으로 차분한 인상이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우선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편지,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모든 것을 모으세요. 은주가 망설이며 물었다. 꼭 이혼해야 하나요? 관계 회복은 불가능할까요? 정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답했다. 그건 은주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일방적 피해를 감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혜가 옆에서 거들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대. 은주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상간녀 소송이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제3자가 고의로 혼인을 파탄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소라 씨가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은주가 주먹을 쥐었다. 그 여자가 당당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저를 비웃었죠. 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유리합니다.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니까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다혜가 은주의 어깨를 감쌌다. 그 여자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해.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은주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변호사님, 제가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정 변호사가 노트에 적어주기 시작했다. 첫째, 불륜 증거 확보. 둘째, 경제적 정신적 피해 입증. 셋째, 자녀에게 미친 악영향 증명.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오늘도 그 여자를 만날 거예요. 정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사설탐정 연락처입니다. 필요하면 전문적 증거 수집을 도와드릴 겁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은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오늘 밤 얘기 좀 하자. 결정할 게 있어. 은주가 다혜를 바라봤다. 다혜가 속삭였다. 녹음해. 무슨 말을 하든 다 녹음해. 은주가 문자를 보냈다. 알았어. 집에서 기다릴게. 그날 저녁 은주는 휴대폰 녹음 앱을 켰다. 지호는 다혜 집에 맡겼다. 민수가 들어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앉으라고. 할 얘기가 있어.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은주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혼하자.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 때문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라와 결혼할 거야. 너도 새 삶을 살아. 은주가 일어섰다. 눈동자에 불꽃이 일었다. 새 삶이라고. 넌 지호는 생각 안 해. 민수가 차갑게 답했다. 양육권은 내가 가져.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 줄게. 은주가 주먹을 떨었다. 겨우 100만 원으로 아빠 노릇 끝이야. 민수가 짜증을 냈다. 그럼 얼마를 원해? 내가 무슨 재벌이야.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은 안 해. 하지만 그 여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어. 맞서는 용기. 일주일 후 은주는 정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민수와 소라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 함께 쇼핑하는 사진들. 증거는 충분했다. 정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며 말했다. 한소라 씨에게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정신적 피해와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은주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물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호텔 출입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증거니까요. 다혜가 옆에서 거들었다. 은주야, 마지막으로 그 여자 한 번 더 만나볼래? 대화 내용 녹음하면 더 확실해질 거야. 은주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볼게. 다음 날 오후 은주는 다시 소라의 미용실을 찾았다. 이번엔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다. 소라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맞았다. 또 오셨네요. 할 말 다 했잖아요. 은주가 침착하게 말했다. 마지막 제안하러 왔어요. 민수와 헤어지세요. 소라가 콧웃음을 쳤다. 제안이요? 뭘 줄 건데요? 은주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1,000만 원이에요. 이거 받고 민수를 포기하세요. 소라가 봉투를 밀어냈다. 정말 한심하네요. 돈으로 남자를 붙잡으려고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한심한 건 당신이에요. 남의 남편을 빼앗고도 떳떳한 거요. 소라가 일어섰다. 빼앗은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선택한 거예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지쳤다고 했어요. 은주가 단호하게 물었다. 그래서 불륜이 정당하다는 건가요? 유부남인 걸 알았잖아요. 소라가 당당하게 답했다. 알았죠. 그래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은주가 녹음기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며 물었다. 우리 가정이 파탄 나도 상관없다는 거네요. 소라가 차갑게 말했다.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잖아요. 민수 씨가 그랬어요. 당신과는 대화도 안 통한다고. 재미없고 매력 없다고. 은주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건 민수의 일방적 주장이에요. 소라가 핸드백을 들었다. 어쨌든 전 민수 씨와 결혼할 거예요. 막으실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은주가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거예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소라가 비웃었다. 겁주려고요. 저도 변호사 있어요. 위자료 소송이든 뭐든 받아줄게요. 은주가 미용실을 나서며 말했다. 후회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그날 밤 은주는 녹음 파일을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 완벽해요. 고의성이 명백히 드러나네요. 정 변호사의 답변이 왔다. 은주는 지호를 재우고 거실에 앉았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는 피해자로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소라한테 들었어. 무슨 짓이야? 협박이라도 한 거야. 은주가 차분하게 답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했을 뿐이야. 민수가 소리쳤다. 미쳤어. 왜 죄 없는 사람한테 그래? 은주가 웃었다. 죄 없는 사람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민수가 말문이 막혔다. 은주가 이어 말했다. 내일 소장 접수해. 한소라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다. 은주야 제발 그러지 마. 우리 끝내는 거랑 소라는 상관없잖아.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관 있어. 그 여자가 우리 가정을 파괴했어. 책임을 져야 해. 전화를 끊고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강해진 것 같았다. 판결의 날. 법원 제3호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다. 원고석에 은주와 정 변호사가 앉았고 피고석엔 소라와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했다. 방청석에는 다혜와 몇몇 지인들이 와 있었다.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 판사가 입정하자 모두가 일어섰다. 이제 사건 번호 2025-8765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을 시작합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라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단지 독신이 될 예정인 남성과 교제한 것뿐입니다. 판사가 은주를 바라봤다. 원고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은주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대에 선 은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재판장님, 저는 1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3자의 개입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소라가 콧웃음을 쳤다. 판사가 그녀를 주시했다. 은주가 계속 말했다. 피고는 저희 가정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남편을 유혹하고 불륜을 조장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났을 때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여기 피고와 원고의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피고가 명백히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다. 소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알았죠, 유부남인 거. 그래도 사랑했어요. 진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소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판사가 피고에게 물었다.
피고 이 녹음 내용이 사실입니까? 소라가 머뭇거리다 답했다. 네, 하지만 맥락이.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충분합니다. 다음 증인을 부르세요. 지호의 담임 교사가 증인석에 올랐다. 선생님, 남도영 학생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담임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다. 부모님 불화 이후 아이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해요. 상담 결과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소라 측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것이 피고의 책임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부부 불화는 부부 문제 아닌가요? 담임이 단호하게 답했다. 아이가 직접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요. 판사가 마지막 변론을 요청했다. 은주가 다시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거액의 배상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소라가 변론 기회를 요청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원고의 남편이 먼저 저를 선택했습니다.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피고, 사랑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30분간의 휴정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원고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소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정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소라가 은주 앞을 막아섰다.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야. 민수는 어차피 당신한테 안 돌아가. 은주가 담담하게 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물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새로운 하루. 판결 후 2달이 지났다. 은주의 카페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다. 창가 자리에서 한 여성이 손을 흔들었다. 다혜였다. 은주가 커피를 들고 다가가 앉았다. 표정이 한결 밝아졌네. 다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민수는 지난주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은주는 담담하게 서명했다. 더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다. 양육권은 은주가 가졌고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으로 합의했다. 소라의 위자료 3,500만 원도 이미 입금됐다. 그 돈으로 지호 대학 자금을 준비할 거야. 은주가 말했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지호는 어때?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많이 좋아졌어. 상담도 받고 있고.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축구했대. 카페 문이 열리고 지호가 뛰어들어왔다. 책가방을 맨 모습이 씩씩했다. 엄마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 그림 그리기 대회 최우수상. 은주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지호 대단한데. 뭐 그렸어? 지호가 수줍게 웃었다. 우리 카페 그렸어. 엄마가 커피 내리는 모습. 제목은 엄마의 하루야. 다혜가 감탄했다. 와, 지호 정말 멋지다. 이모가 케이크 사줄게. 지호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제일 맛있어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여기 카페 사장님이신가요? 은주가 일어섰다. 네, 무슨 일이신지.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김준서라고 합니다. 베이커리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 케이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희 케이크가요?
준서가 미소 지었다. 내 단골 손님이 추천하더군요. 제과 납품 계약을 논의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다혜가 은주를 쿡 찔렀다. 좋은 기회잖아. 은주가 망설이다 답했다. 일단 앉으세요. 커피 드시면서 얘기해요. 해가 질 무렵 은주는 카페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특별했다. 새로운 사업 기회도 생겼고 무엇보다 지호가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은주야 나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은주가 차분하게 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다. 소라랑 헤어졌어. 결국 안 됐어. 은주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요. 안 됐네요. 민수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혹시 우리 다시. 은주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민수 씨 이제 우린 남이에요. 각자의 길을 가요. 지호는 잘 키울게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밤이 되어 지호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길. 지호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이제 울지 않아. 은주가 아이를 내려다봤다. 응, 이제 안 울어. 지호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엄마 지킬 거야. 남자가 됐으니까. 은주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서로 지키자. 둘이면 충분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라 믿으며 카페 간판에 불이 꺼졌다. 은주의 하루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더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은주 자신으로서의 삶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새벽은 언제나 어둠 끝에 찾아오니까.